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뭐 일본 대학을 진학해서 이제 유학을 갔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일본 치안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치안하고 일본의 치안하고 뭐 이렇게 뭐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로 치안이 안정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치안이란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뭐 전부를 다 안다 그렇죠.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했을 때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뭐 저도 일본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뭐 어려운 게 없었어요, 실은. 그래. 뭐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염려하잖아요. 이제 뭐 약간 우익인 사람들이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제 뭐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저가지 않을까. 뭐 이런 가끔씩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 제가 가르치는 학생한테도 한번 물어봤었어요. 네. 했더니 그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본의 TV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데모하듯이 모여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막 이거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섭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은 코로나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은 그래도 잠잠한데 코로나 전 같았으면은 1년 365일 동안 광화문에서 3,000에서 4,000명이 매일 데모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현 상황이 그런데 그 사진을 만약 외신에서 와가지고 찍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를 보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일본에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익들이 있어요. 그들은 참 재밌는 게 똘똘 뭉치지를 많이 못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0에서 250명이에요. 맨날 모이지 않습니다. 날 좋은 날 하루 잡아서 데모를 하는데 그게 200에서 250명이 모여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독도 문제를 어쩌고 저쩌고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아베 사진 저기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불 질러 놓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모여도 저희 나라 자체는 뭐 3, 4천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막 여기저기 그룹에서 광화문이 그냥 10,000명대 모일 때도 있고 막 굉장히 자기 의사 표현이 아주 활발한 나라죠. 근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해요. 일본 인구가 1억 2,600만인데 그 중에서 250명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집회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기자들이 가서 그 모습만 찍어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만약 찍으라면 365일 동안 3,000명씩 매일 찍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제 뭐 무슨 강력 범죄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떤지 뭐 강력 범죄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 자체가 이제 TV나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나라도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 가려주잖아요. 얼굴도 가려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그렇죠. 뭐 손목도 가려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일본은 얼굴 다 깝니다. 그냥 이게 그냥 범죄 한 번으로 충분하니까 너무 더 이상 공개 원칙이에요. 일본 자체가. 그래서 그냥 얼굴을 그냥 까줘요. 물론 청소년은 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른들 범죄는 그냥 공개해버려요. 그게 확실히 그 범죄에 대해서 조금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엄한? 뭐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엄하죠. 네. 굉장히 엄한 편이고 솔직히 얼굴이 공개됐으면은 그 사람은 형을 살고 나와도 그렇죠. 전국에 다 자기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범죄라는 부분은 어느 나라건 범죄율에 관해서는 각자의 수치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보다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범죄율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야쿠자 많이 생각해요. 맞아요. 야쿠자 많이 뭐 길거리 가면 야쿠자가 막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야쿠자 못 봤어요. 야쿠자 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야쿠자 밑이 이제 찐비라라고 이제 동네 양아치 양아치 있지 않나요? 찾기 힘들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서 일제 시대 때 그 주먹 싸움 이런 거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저 닌자, 야쿠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나쁜 놈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막 문신 그리고 칼 갖고 여러분 그러면 철컹철컹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 찾으려면은 그런 유흥가 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 야쿠자들 그런데 안 갑니다. 요즘 머리 똑똑해졌어요. 그런 걸로 하면은 바로 철컹인데 누가 그런 거 하겠어요. 요즘은 기업체 운영합니다. 알아서 기업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죠. 어이씨, 가다가 옷길 한번 스쳤어? 하고 쌈 나고 뭐 죽이기까지도 하고. 아, 일본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을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나라 사람들 성향이 그래요. 몸에 배어 있는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살짝 부딪히면 스이마세 하고 서로 고개. 그게 좋은 모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을 찬양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 자체가 그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문화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길 가다가 서로 딱 부딪히면 서로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뭐에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서로 젊은 사람들 부딪혀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에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워워해야죠. 서로가 미안하다 그러면 다 서로가 기분 좋고 또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자기 길 갈 수도 있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딸을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원룸에서 사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방법이나 그런 부분은 어떠냐? 아, 굳이 뭐 혼자 사는 집 턴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없어요. 요즘엔 집에다가 보석 갖고 있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범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도둑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귀가할 때 이제 뭐 좀 밤에 이렇게 귀가할 때 그런 어떤 치안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뭐 이제 혼자 귀가하시는 분 요즘은 또 뭐 방송으로도 선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혼자 귀가하시는 분을 위해서 뭐 저희들이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일본은 그렇지 않은가요? 뭐 범죄 저지려고 들면은 어떤 놈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약간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안의 걱정은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별반 차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아시지 않습니까? 유흥가 쪽으로 돌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은 누구나 다 높아지는 거는 다 똑같죠. 본인이 그런데 안 가고 그 다음에 본인 사는 곳에서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안전한 나라입니다, 일본도. 알겠습니다. 일본 치안에 대해서 이제 일본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좀 갈만한 장소를 좀 추천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요. 네. 여행을 잘 몰라요. 농담입니다. 네. 우선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사카하고 큐슈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큐슈는 좀 따뜻한 지역이죠? 그리고 네. 이제 비행기 가격이 싸죠. 예전에는 지금 코로나니까 그렇고 그 전에는 비행기 가격도 싸고 네. 시간도 굉장히 가깝고요. 1시간째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사카도 좀 가깝고요. 네. 오사카도 가깝고 오사카 같은 경우는 식도락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먹고 네. 보고 쇼핑하고 네. 네.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오사카가 관광지로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사카를 지나서 뭐 교토도 가고 나라, 뭐 고베 이런 쪽으로 들러서 가는데 관광지만 생각해서 가신다면 뭐 일본을 처음 즐기는 데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가면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해서 일본의 맛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남들 다 가는 곳에 가면 관광 상품만 발달을 할 뿐이고 진짜 이게 일본이 진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라 그럴까 그 여행 상품 자체가 관광지만 찾아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사실 자기가 따로 이렇게 보고 싶어도 일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낯설고 그러니까 막상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해서 굳이 패키지 안 가셔도 저는 가면은 오사카에 가도 한글로 전철이나 그런 부분 안내라는 부분 자체가 한글 안내가 충실히 돼 있으니까 가서 여행을 즐기시는 데는 굳이 패키지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룰에 맞춰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약간 피곤해요. 그러면 뭐 자기가 일본어를 몰라도 혼자 여행하고 싶다면 좀 가능한가요? 이렇게 오사카 이렇게 혼자서 돌아보는 거? 그럼요. 요즘 인터넷,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다 됩니다. 다 되고요. 그리고 아까 치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건 없어요. 뭐 진짜 한국이 걱정이면 걱정이지. 일명 택시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간혹 있죠. 근데 일본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이렇게 만약에 뭐 내가 잘 몰랐을 때 이제 뭐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도 물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잘 좀 알려주시나요? 핸드폰 갖고 딱 해서 하면은 다 알려줍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영어 쓰면 도망가요. 영어 쓰면 도망가요. 일본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어 쓰면 솔직히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인 저쪽 유럽권에 있는 외국인이나 뭐 미국 사람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모른다고 손살에 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웬만하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 나라도 똑같잖아요. 외국인이라는 그렇죠. 티가 나서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또 우리 한국인도 또 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기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기 돌려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서 대충 알아듣고 알려준다 이런 얘기죠. 웬만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 잘 알려줍니다. 젊은 사람들 아주 잘 알려줘. 뭐 물론 나이 든 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똑같이 꼰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5, 6년 전에 필리핀에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번역기를 가지고 이제 한국말 해가지고 이제 돌려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래도 뭐 친절하게 자기네들이 또 번역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럼요. 외국에 가면 웬만한 나라 빼놓고는 다 외국인이면 다 도와주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의도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뭐 일본은 그런 부분은 친절하면 또 일본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사카에
많이 가세요. 저도 오사카에 몇 번 가기는 했는데 저는 오사카에서는 그렇게 일본을 느끼기에는 느끼지는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지방 쪽으로 남들 안 가본 네. 쪽으로. 그럼 원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추천할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질 네. 않아서 저 같으면 이제 도쿄를 가더라도 도쿄 도심을 벗어나서 약간 좀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 동네를 찾아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실생활을 좀 보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제일 보고 싶었던 게 필리핀 마닐라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현 지역민이 살고 있는 지방 도시 아니면 지방 소도시 이런 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게 저는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지역에 있어서의 병원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가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그쪽에 가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한국의 70년대 막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정감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가도 그 정서가 조금 있어요. 일본에 가도 그 서민들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들어가서 보면은 8, 90년대의 모습이 동네에는 도쿄도 있습니다. 동네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조그만 빵집, 빵도 되게 싸요. 50엔 할아버지가 팔고 있고 노부부가 하는 빵집이 있었는데 그 빵집에 가면은 빵도 40엔, 50엔, 60엔이에요. 400원, 500원, 600원인데 우리나라에서 400원, 500원, 600원짜리 빵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오후 한 2-3시면 끝나요. 아침에 만들어서 그때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 욕심도 없어요. 우리 유학생들이 느끼는 게 그런 감정을 느껴서 일본을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쁜 모습만 보다가 일본에 가면 그 동네 이렇게 가다 보면 아키다견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의 전통 우리나라 따지면 진돗개 같은 그 개들이 있거든요. 그 개들이 따뜻한 햇볕에서 집 옆에서 나와가지고 햇볕 쬐고 있으면 눈 개슴츠레 해가지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야,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 개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애니메이션의 그 평온한 장면을 한 장면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딱 보면은 거기에서 가만히 같이 옆에 앉아 있어도 한 몇십 분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서 그 따뜻한 햇볕에서 그 몸을 베베 꼬는 그 고양이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에서 우리나라에서 못 느꼈던 그런 정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가끔씩 사람 한 명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일본은 초등학생들 노란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반바지 입고 란도셀이라고 하죠. 그 가죽 가방 그거 메고 다니는 막 요즘엔 애들이 성장이 좋아가지고 막 165cm인데 여학생이 그런 거 메고 다니면은 좀 어울리지도 않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게 규정이라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우리 때 어렸을 때도 진짜 이게 모자 쓰고 명찰 달고 막 그렇죠.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콧물 많이 나오니까 수건 손수건 하나 이렇게 달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일본은 아직도 그게 아직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일본의 그 조용함, 안정감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감성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가면 그런 부분도 즐길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놀아야죠. 시부야도 가고 하라주쿠도 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게 다
저기 쌓여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오타쿠의 성지 아키하바라에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서 꼭 그런 부분이 꼭 일본을 즐길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광을 좋아하신다면은 뭐 오사카 식도락 근데 제가 봤을 때 오사카 가면요 식도락 별거 없습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다 먹을 게 다 고개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이 좀 당기겠죠. 그리고 화려함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는 분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만 가시고 나머지는 조금만 좀 눈을 딴 데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싼 데도 많고 맛있는 데 되게 많습니다. 오사카는 평준화가 돼 있어요.